대출을 모르고 집을 살 순 없다. 최대 대출로 내 집 마련하기. 안녕하십니까, 레오입니다. 자, 10강 신용 점수는 필수. 관리도 필수. 자, 신용 점수 관리는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제목을 이렇게 뽑았고요. 예전에는 신용 등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등급하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한우도 아니고 무슨 등급을 매겨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수로 바뀌었어요. 이 신용 점수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신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특히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 신용 점수가 생각보다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저는요 연체도 없었고요. 이상하다. 왜 제가 점수가 안 좋을까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출도 없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카드도 안 써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신용 점수라는 거는요. 뭐 대출이 없다고 해서 은행에 안 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잘 빌리고 잘 갚고 금융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점수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이러시면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은행을 한 번도 안 가세요. 통장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등급 조율했더니 그분은 그러니까 등급이 나쁜 게 아니고 무등급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등급이 아예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뭐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점수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자, 부채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사실은 내가 급여가 7천만 원인데 아니면 급여가 3천만 원인데 빚이 10억이다. 뭐 그렇게 해주지도 사실은 잘 않지만 그렇게 되면 내 급여나 내 소득보다 너무 부채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안 좋겠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부채야 뭐 그만큼 능력이 되시니까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빚도 자산이다. 아무나 돈을 빌려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부채 수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연체 정보예요. 연체. 내가 습관적으로 연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동이체를 안 해놓거나 아니면 통장에 돈이 1, 2만 원 부족해가지고 못 빠져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2, 3만 원씩 연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연체는 하시면 안 돼. 제가 저번에 대출 막 진행을 하는데 그분이 되게 등급이 안 좋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무슨 카드였어요. 무슨 L카드였나? 그랬는데 한 2만 5천 원인가? 그거를 연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몰랐대요. 뭐냐면 이사도 몇 번 가고 우편물도 안 오고 요즘은 뭐 워낙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내 핸드폰 번호 바뀐 것도 알고 막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 당시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내가 그 2만 5천 원이 연체된 줄도 몰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체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 연체 기간이 너무 길으니까 등급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몰랐던 연체 정보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좋은 앱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채가 얼마인지 이런 게 한눈에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내가 뭐 요즘 뭐 토스 앱도 있고 나이스 지킴이라는 것도 있고 KCB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회하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내가 점수가 얼마인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점수가 안 좋네? 깜짝이야.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리시면 돼요.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연체 있는 거 싹 갚으시고요. 특히 이금융권 대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내가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막 캐피탈 이런 데서 저축은행 이런 데서 막 신용대출 200만 원, 300만 원, 카드론 막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게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은행에서 많이 대출을 받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조금 내가 뭐 A 캐피탈, B 저축은행, C 또 캐피탈 막 이렇게 해서 은행을 한 10개를 늘려놔요. 그것도 막 캐피탈 계속 막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중 채무자라고 해요. 다중으로 채무를 갖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신용 점수가 나와요. 그런 분들 해보면 그러니까 뭐 거의 옛날 같으면 10등급 이하 막 그렇게 뭐 몇 점, 500 몇 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막 벌려놓는 대출, 이금융권 대출, 카드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 이런 거 많이들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연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갚아 나가시잖아요. 그런 거 착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친구가 돈을 빌려달래. 돈을 얼마를 빌려달래? 예를 들어서 나 1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 갚을게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안 갚아.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나 5만 원만 더 빌려줘. 이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빌려주고 싶으시겠어요? 안 빌려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빌려주죠. 쟤는 또 안 갚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안 빌려주잖아요. 은행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쟤는 연체를 몇 번 습관적으로 하네? 내가 돈을 빌려주면 연체를 할 것 같네? 이렇게 은행에서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그렇게 연체 정보 뜨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하시면 돼요. 똑같잖아요. 그 친구가 나한테만 꾼 게 아니고 뭐 A한테도 꾸고 B한테도 꾸고 C한테도 뭐 10명한테 껐다는 걸 내가 알아봐. 그럼 꺼주고 싶으세요? 안 꺼주고 싶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용 점수 관리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체한 거 있으시면 빨리 상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신용점수 올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 내가 너무 깜짝이야. 너무 안 좋네.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자, 그럼 대출 이용은 한 곳이다. 이거는 뭐냐면 은행 같은 곳을 좀 여러 곳은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군데 이금융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현금 서비스는 제로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카드 같은 거 할 때도 뭐 할부도 뭐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너무 할부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일시불 이렇게 결제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당연히 연체 없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10만 원을 5일 동안 연체했다. 이러면 연체자로 분류가 되니까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30만 원을 이하니까 헤이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소액도 90일 이상 3달이에요. 장기 연체하시면 자 8등급, 9등급 굉장히 낮은 점수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점수 우리가 이제 7등급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 점수 뭐 신용 점수 뭐 한 700 몇 점 이렇게 이하 뭐 이렇게 되면 뭐 600 몇 점 이하 이렇게 되면 대출 자체가 불가가 떠요. 내가 소득도 많은데 왜 안 해줘요? 막 이러시는 분 계신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장기 연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약간의 팁이긴 한데 이제 꼭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카드 만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이제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지 이러면서 카드 한도 30만 원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30만 원을 했는데 내 생활이 3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다 보면 30만 원 다 써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한도 초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돈도 없는데 또 쓰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는 좀 넉넉히 해놓고 내가 조절해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한도를 뭐 너무 소액으로 해놓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공과금 관리비 당연히 연체하시면 안 돼요. 뭐 핸드폰 요금 이런 것도 연체하시는 게 여러분의 연체 이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체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이분은요 제 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대출을 진행을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해맑아요. 되게 순진하고 예쁜 여동생이었는데 뭐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도 되게 이제 소득이 좋으시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제 서류를 막 썼죠. 그리고서 한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보니까 다중채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요? 제가 놀래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습관적으로 뭐를 했냐면 그냥 몰랐어요. 현금 서비스를 계속 받았던 거예요. 카드 5개 정도를. 그래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그 다음 달에 갚고 또 현금 서비스 받아서 갚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나쁜 거면 못하게 아예 해주지 말지 왜 현금 서비스는 받으라고 그러고 나쁜 거라고 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쵸? 현금 서비스를 하게 해줬으면서 왜 나쁘다고 하느냐. 저도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현금 서비스 많이 받으시면 안 좋아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낙찰은 받았는데 이제 경매라는 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잔금 일정이 딱 나와요. 그 전에 잔금을 못 내면 안 되거든요. 내가 소유권을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잔금을 납부를 하게 도와줘야 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은행 선택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돌렸냐면 새마을금고에서는 해주겠다라고 해서 새마을금고로 바꿨어요. 근데 어때요? 한도가 줄었죠. 뭐 3천밖에 안 줄었으니까 4억 1천 대출 가능했는데 새마을고가 3억 8천밖에 안 해준대. 뭐 어쩔 수는 없었지만 이자 차이가 1.2%나 났어요. 1.2% 이자면 연간 거의 500만 원 돈. 그렇죠? 480만 원이니까 연간 500만 원 돈의 이자가 더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해서 이익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매달 그 많은 돈을 이자로 더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도 돈인 거예요. 내가 신용이 좋으면 이자를 싸게 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 돌려막기라고 하죠.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저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대환을 할 때 우리가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환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집값이 오를 때까지 좀 많이 기다렸죠. 저기 2014년에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환을 해줬으니까 한 4, 5년은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금리 제가 거의 반 정도에 되는 금리로 바꿔드리기는 했어요. 그때 엄청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출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대환을 해주겠다. 금리 낮은 걸 바꿔줄 테니까 그동안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열심히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현금 서비스 다 상환하시고 이제 막 정말 그 연체나 습관적으로 하셨던 거 다 뭐지 없애고 그래서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좋은 걸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은 금리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용대출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신용대출은 보통 마이너스 통장으로 많이 받으세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받을 때 어떤 안내 멘트가 나오냐면 고객님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라면 자동 연장되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연장 안 되실 수 있어요. 라고 뭐 빠른 말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그때는 뭐 그런 거 이제 잘 안 들어와요, 귀에. 근데 나중에 불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 이제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럴 때 내가 마이너스 통장 3천을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3천이 대출이잖아요. 근데 마통이 연장이 안 돼. 그런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내가 연체를 많이 했더니 연장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천만 원 갑자기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이너스 통장 3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연체거든요. 기한 후 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 점수를 잘 관리를 하셔야 마이너스 통장도 잘 연장이 되고 내 모든 대출이 다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에서는 신용 점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더 유익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